안녕하십니까. 시장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그동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연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 방법 중에서 리서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틀러 박사의 마케팅에 대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R이죠, 그죠? 조사, 연구, 리서치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숙제를 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이런 조사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환경 분석이 있죠. 그죠? 환경 분석에 대한 경제적인 거나 또 기술적인 거, 사회 문화적인 거, 또 인구 통계학적인 거 이런 것 등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한 시장 분석은 뭐예요? 그쵸? 내 제품에 대한 것을 시장에 따라서 물론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이로 10대, 20대 이렇게 세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시장은 공급자와 또 수요자 그다음에 또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두 가지의 시장 분석과 그거에 맞는 환경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스와트 분석을 나에 대한 주관적인 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학습 자료실에 가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또 학습한 다음에 스와트 분석을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연구에서는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왜 하겠어요? 그죠?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기업에 대한 것을 정확한 포지셔닝이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개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개발 도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1960년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따면서 그걸 수행하다가 경영 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에 의해서 고안을 해낸 거죠. 그래서 물론 오래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도 아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960년대 또한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60년대 경영 전략 개발 도구로서 완성되게 개발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먼저 내가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서 팔 거냐 이걸 문제가 삼는 거죠. 제품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거냐 그게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어느 시장에다가 이 제품을 팔 건가를 이제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입장에서의 내가 스트렝스 강점이 무엇이고 잘하는 거에 무엇이고 또 위크니스 약점이 내가 우리 기업이 못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주관적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분석 요인을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회적인 opportunity라는 O와 그 다음에 threat라는 위험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회적인 요소와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우리 이 두 개를 우리는 외부 환경이라 하는데, 이 두 요인을 찾아서 이걸 요인들을 찾아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2x2, 그죠? 그래서 경영 분석을 위한 툴이다,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 기업 같으면 이제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명확히 알고 있고, 그에 따르는 시장 조사나 환경 조사를 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가 없이 그냥 스와트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리고 뜬구름 잡기에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입사하게 되면 또 분명히 이런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이제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뭘 하느냐, 내가 이제 뭐 2년 후에, 그죠? 또는 1년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관점하에, 그게 이제 목표죠. 목적이죠. 내가 왜 스와트 분석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취업이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기업은 뭐예요? 내 제품을 그렇죠.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여러분들은 취업을 위한, 목적이 취업을 위한 시장이, 그러면 취업의 시장이죠. 그죠? 그 다음 제품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요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죠? S는 이제 스트렝스 약자의 나의 또는 기업의, 우리 기업의 강점 또는 장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S는 나의 만 취업을 생각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취업 중에서도 승무원이 되겠다, 그죠? 항공사 승무원이 되려면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몇 개가 있고, 또 그 항공사 각각에는, 그죠? 1년에 또 객실 승무원 용도로는 몇 명을 뽑는지 평균적으로,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누가 안 알려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또 취업을 하려면 거기 회사에 가면, 사이트에 가면 나름대로 취업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포트폴리오 파일에 기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혼자 하기는 너무 또 크다고 생각하면 친구랑 같이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알아볼 테니까 너는 아시아나항공을 알아봐라. 그래서 서로 자료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오늘 만약에 안 하셨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 수업 끝나고 한번 그런 것들을 친구나, 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도 혼자 하기는 좀 모르는 것도 있고, 누구랑 대화를 한 다음에 이걸 스터디 그룹을 한 두세 명, 서너 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해서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스터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환경적인 자료나 또는 시장적인 자료는 서로 공유를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제 그거는 공유할 필요 없죠. 그죠? 나의 생각은 이제 내가 찾아내야죠. 그래서 여기 스와트 분석에다 이제 기록을 해야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죠? 뭐 학점이 우수하면 학점이 그냥 우수하다고 쓰지 마시고, 우수하다는 우수성과 가로 열고 지금까지 평균이 학점이 취득 학점 중에 평균이 몇 점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막 어떤 정신적인 것, 나는 근면성실하다. 그럼 근면성실하다고 썼지만 기록하자면 거기에 관련된 객관적인 뭐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중학교 때는 3학년 동안 뭐죠? 개근상을 탔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또 어학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죠? 스트렝스에 어학을 좀 득점이 만약에 내가 700점을 갖고 있다. 그럼 700점인데, 그게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면 위크니스로 갈 수 있죠. 그죠? 위크니스, 나는 아직 토익 점수가 약해서 500점이다. 그래서 목표를 800점을 잡는데 지금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약점에다가 영어 실력이 약점에다 기록을 해놓고는 이제 점진적으로 실력을 보완해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위크니스죠. 그래서 위크니스는 내가 좀 못하는 거, 약점이라든지 또는 단점이지.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요소 중에 내가 약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으셔야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기업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취업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서 올바르게 졸업을 할 건지, 그죠? 또 그 항공사마다, 그죠? 또 대형 항공사 말고 로코스트 항공사에서는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또는 어떤 스펙이 있어야 취업에 하기가 한지를,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사이트에 가면 그것은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나에 대한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나에 대한 거니까 취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인터널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내부 환경 요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소는 S와 W예요. 그 다음 외부 환경은 O와 T인데, 그걸 이제 익스터널, 환경적인 요인은 O는 opportunity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외부의 기회가 생겼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관광을 많이 하니까 항공 승무원을, 객실 승무원을 많이 뽑는다든지, 그죠? 그런 것은 이제 기회죠. 근데 반대로 이런 전염병 때문에 항공사들이 힘들어서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니,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에다가 넣어야죠. 입력을 해놓고, 지금은 외부 환경적으로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위기에다가 이제 요인을 넣어놓고, 위기를 그럼 어떻게 탈출할 건가는 전략은 나중에 세우자고. 다음 시간에 세우고, 우선은 어떤 요인들, 항목들이 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일단 찾아서 쭉 나열을 4가지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물론 혼자 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막상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는 내부적인 요인, 나에 대한 내부적인 요인과 S와 W에 대한 문항과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그죠? 기회와 또는 위기,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을 나열을 쭉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저도 학창시절을 해보면은 저한테 강점은 없고 약점만 있는 것 같고, 나한테 기회나 행운은 없고 맨 위협적인 것만 있죠. 그죠? 경쟁이 심하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려면 이제 언어 같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표준어. 그래서 좀 특히 이제 지방성이 강한 얼투 같은 거는 좀 생략을 하고, 그것도 학교 다니면서 표준어를 쓰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습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 게 이제 면접 시간에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언어적인 것도 차츰차츰 이렇게 수정하는. 그래서 인생에 그렇대요. 제일 마지막에는 T에 관련된 위협적이고 위기는 이거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걸 이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위기는, 위기라는 것은 위기를 인지를 못했을 때 위기인 것이지, 내가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수정하고 문제를 나름대로 고치려고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보완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있을 때와
여러분들이 체킹 이렇게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고 또 환경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꼭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외부적인 거예요. 그죠? 내 능력은 아니잖아요. 내 능력은 공부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게 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예요. 그죠? 오퍼튜니티고.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경제인 것도 한다 그러면 약간은 시간적인 유익이죠. 그죠? 시간적인 위험이에요. 물론 그걸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업을 매너에 대한 수업을 들었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나한테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적인 것을 해석한다면 스트렝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요인이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지금은 그렇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저학년이면 1, 2학년이면 군대를 안 갔다 왔 경우와 그죠? 또는 3, 4학년 군대 갔다 왔으면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군대 가기 전에 취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가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회죠. 그죠? 근데 군대를 아직 안 가고 있다면 가야 되니까 약간의 위협적인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약간 좀 위협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도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문제는 또 해결을 해야 되죠. 물론 그걸 인터널적인 내부 환경이라고 뭐 해놓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하고 O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죠? S하고 O는 이익 요소예요. 그죠? 좋은 점과 기회죠. 이익이 되는 요인. 그죠? 헬프풀이에요. 헬프풀. 그죠? 그 다음에 함풀은 약점적인 거와 위협적인, 위기적인 요소. 이 두 개. W와 T는 약간 빨간색이죠. 그죠? 색깔. 그래서 손해보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손실이 가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인들이 왼쪽으로 이익이 되는 요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 스와트 분석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두려워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간단하게 기록해서 수시로 보고 느껴서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또 문제가 다른 걸 경험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위크니스 넣으려면 위크니스 요인에 더 추가 꼭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부분 5개 정도를 최소한 찾아서 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뭐 많이 찾아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저학년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W나 T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보완을 쭉 해가면 이제 SO 쪽으로 어떤 요인들이 많이 가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열만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전략하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면서 이걸 숙제를 주면 되게 쉬울 것 같았었는데 찾기가 어렵죠. 그죠? 나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왜 그러면 찾기 어렵냐? 조금 환경적인 요인을 아직 조사를 덜 했다든지 또 시장적인 내가 승무원이 되겠다. 그럼 승무원이 안 되면 내가 다른 걸 하겠다. 그럼 다른 거에 대한 내가 그 목표가 없이 생각을 하면 더 힘들죠. 그것도 우왕좌왕하면 분야가 또 다른 게 더 있으면 또 문제가 되죠. 물론 뭐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그것도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단중에 또 취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취업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가는 것도 취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더 큰 아마 바운드로서
취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목표를 삼는 것이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또 이 항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공부를 해보면 그럼 강점이 뭐냐 이게 장점이 중요한 게 이거야.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거. 그러니까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뛰어나야 돼.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어학적인 거 물론 여기 이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승무원이 되려면 당연히 영어 정도는 그죠? 기본이 영어 점수가 이제 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가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죠? 기준점이 높으면 잘하는 것이고 기준점이 낮으면 약점, 단점, 위크니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남보다 우세하느냐 아니면 또는 그쪽에서 수요자가 그죠? 수요자가 나를 뽑아주는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내가 우세하냐 이거죠. 그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남보다 우세하냐고요. 그죠? 또는 아니면 뽑아주는 사람의 기대치 만약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점이 800점이다. 근데 내가 900점인데 다른 사람의 나보다 접수한 사람이 900점보다 높으면 그럼 나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강점은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는 시간을 조금만 투여해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강점은 끝까지 잘해가는 전략을 피셔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전략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관적인 강점, 주관적인 장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남보다 우세하거나 뛰어나다는 것이 요인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약점은 뭐요? 강점을 만드니까 남보다 모자라거나 뒤떨어진 거. 그러니까 좀 약간은 창피한 거일 수도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인을 찾아내는 한도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는 것을 많이 찾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나 행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맞아야 돼요. 그죠? 참, 이 취업이라는 것도 그죠? 또는 창업이라는 것도 참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언제, 그죠? 그 전반적으로 시기가 안 좋으면, 그죠?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죠. 그죠? 경제적으로 사업들이 잘 되면 직원을 많이 뽑을 텐데, 그죠? 근데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많이 안 뽑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마음 편해요. 그렇잖아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차분히 그죠? 내가 약점은 강점으로 많이 옮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노력을 하면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본인이 자신이 믿으세요. 자꾸 남의 기회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요인으로서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손실이 생기는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요즘에 지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항공업계, 여행업계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업계, 항공업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계가 다 힘들어요. 지금. 그죠? 내가 하니까 힘들었다 보는데 다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힘들다고 넉빠져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중에 전략할 건 전략하고 또 내가 뭘 찾을 건 찾을 그러면서 시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가 더 배울 건 무엇이 있는지 보완할 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 외부적인 환경, 그죠? O나 T는 시간이 짧아요. 그때를 잘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말로 그래요. 소나기는 피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소나기가 뭐 며칠 동안 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폭우로 썰릴 때 우선은 잠시 그죠? 멈췄다가 좀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나가는 것이, 그죠? 옷을 덜 적게 하는 거죠. 그런 거고. 또는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권 묻는다고 당첨된다고 매번 당첨되는 거 아니듯이, 그죠? 그래서 그런 기회보다는, 또는 위협보다는, 저는 오히려 인생 살면서 이익이나 기회가 많으면 좋죠. 그죠? 이익 노선이 많으면 좋은데, 저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게 저는 제 살아가는 모티브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저는 그럽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된 것만 남겨놔라. 해결된 거는 쓰지도 말고. 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만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해결 안 된 거, 지금 그것만 기록을 해놓으면 제가 업무 일지를 검토할 적에 금방 눈에 띄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좀 익숙지가 않더라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건 좀 고민을 집에 가셔서 따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서 이거를 꼭 표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언제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이걸 이제 제출하게도 돼 있거나 발표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시험 대신에 제출하는 걸로 될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 기업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취업에 대해서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그럼 강점 뭔가 하는 것은, 그죠? 품질이 좋은 요소와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장점이 그러니까 제품이죠. 우리 회사 제품이 시장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제품이 다른 회사보다, 다른 제품에 보다 기술이 독특한지, 그죠? 또는 생산성이 높은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중요한 건 공급 채널이죠, 그죠? 공급망이 잘 형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안정적이려면 자금 조달이 능력이 참 중요하죠.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왜냐면 자금이 또 조달리면 다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기업에서는 S 요인으로 작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 요인으로는, 그죠? 아직 제품에 대한 것들이, 그죠? 기술적인 것이 협소한지, 아직 개발이 덜 된 건지, 그 다음에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면 뭐예요? 품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꾸 QC에서, 그죠? 품질 관리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에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성도 저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등등. 또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에 대한, 그러니까 경쟁사하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경쟁사보다 개발이 품질이 나쁜 건지, 아니면 종업원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해서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자꾸 가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 있어야 돼. 기본은 그렇잖아요. 제품이 나쁘면 당연히 안 팔리죠. 그렇죠? 제품에 대한 우월성을 항상 자부심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W고요. 그 다음에 기회라는 것은, 글쎄요, 참 기회라는 거를 자력을 해야지, 외부의 힘이라는 건, 물론 행운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호조권에 있는 건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빠르게 회전이 되는지, 또는 새로운 집단들이, 그죠? 형성이 잘 되는지, 그죠? 우리 제품에 맞게.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잘 팔리면 안 되죠. 내 제품, 그죠? 유사한 제품이 잘 파는 건지, 그죠? 만약에 먹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라면이, 그 라면이 잘 팔리는 젊은 시장을 이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팔기 전에 뭘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STP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하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집단들이 좋아하는 건지 그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라든지 그죠? 왜냐하면 이 규제가 강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좀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도 어떤 기업에서는 나가라고 그러죠. 물론 법적인 뭐 보장은 뭐 오너이다 이런 게 있지만 또 나쁜 집주인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환경적인 걸 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취업으로 보면 기회는 그죠? 많이 뽑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 경쟁이 없으면 좋은 거고. 그러려면 그건 상대적인 거고 내 스스로가 기술이 좋아야 되죠. 그죠? 우리 회사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그래서 끊임없이 제품 개발하고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야 행운이 따르지. 그죠? 그냥 떨어지는 꽃감이 그냥 감이 떨어지는 건 없죠. 내일이 그죠? 그래서 찾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항상 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크게 이 마케팅은 제품 그러니까 나에 대한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그렇죠? 내가 어느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분야 그러니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업종이 어떤 흐름은 그러니까 사양 산업에 있는 업종인지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업종인지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 우리나라가 잘 발전했을 때 성장하는 산업인지 아니면 퇴보하는 산업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또 물론 그래서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동일한 직종에서 일을 할 건지가 문제죠. 그죠? 그런 것도 염려를 조금 해가면서 그죠? 하는 것이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좀 힘이 들더라도 몇 년 후에는 내가 기술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이제 그때 기회가 럭키가 되는 거죠. 행운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회적인 요소고 위협적인 요소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이거는 참아야 돼요. 좀, 그죠? 외부 내 힘으로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쟁에서 뒤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구매자들이 구매를 안 한다든지 경기 자체로 뭐 또는 어느 나라에서 상대편이 힘드니까 무역 수입을 안 한다든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수출을 잘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경쟁한테 사간다고 그런 말도 안 해도 딱 끊어버리면 문제 위협적인 그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드백, 회의도 하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면요 공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폰부터 차근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을 판다는 항목이라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취업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죠? 취업에 이제 왼쪽이 이제 스트렝스 장점이죠. 그러니까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내가 업무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의 장점이라든지 여러분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잘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코스에도 있죠. 뭐 1년짜리 또 2년짜리 예비로 한번 그 회사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경험을 쌓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사회적 성취를 하는 데 목표가 정확한지 그다음에 이제 취미라든지 그죠? 특기가 있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격증보다 더 취미나 특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취미 있는 서너 개 정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업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나 이런 걸 해소하는 것이 전략이 있어요.
취미 생활을 함으로써 또 그 취미 생활 중에 또 특기가 있고 특기가 있으면 뭔가 융복합으로 콤비네이션을 이뤄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안 될 때와 될 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한 신념이나 근성 또는 어떤 사람의 이게 취미생활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의 인맥이잖아요, 그죠? 꼭 이런 학과 친구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쪽의 친구들과 이런 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잘한다는 건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과 전공 과목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IT에 관련된 것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또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나의 장점을 스트렝스를 하나하나 끈질기게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려고 하는 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은 참 성격적인 단점이 많지요, 사실은. 그지만 그거는 또 노력을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죠. 다 취업하면 다 지각 안 하죠, 당연히. 지각하면 감봉되고 솔직히 구조정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단점이 이제 어떤 학점 관리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관련된 자격증은 필요하다면 한두 개씩은 많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도 적절한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정도는 꼭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본인도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다는 거고 또 나이 문제도 있어요. 그죠? 요즘에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그거에 경영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공백 기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6개월간 공백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경험을 위해서 한 건지 꼭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면 자기소개서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기업은 어떤 사람을 또 좋아하냐면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못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해서 잘하게 됐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경험.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등록금 내고 했다. 그거는 너무 스토리가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했는데 돈의 중요성을 어떻게 해서 알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어떤 재무적인 가치보다는 다른 쪽의 가치가 더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 위기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게 더 포커스예요. 그래서 기업은 크게 성수기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또 판매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 판매를 꼭 영업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개발부에 있지만 회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영업부에 와서 3개월간 영업을 하고 나서 다시 회사가 잘 된다 개발부로 다시 올 수도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난 죽어도 개발부만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체 외모 이게 서비스업이니까 아무래도 신체나 외모도 이게 중요하지만 이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건강한 모습 그 다음에 단정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일 이런 건 매너 교육을 받으셨을 테니까 웃는 인상 그죠? 자기가 자기를 자꾸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그건 참 좋아요. 또 한 번에 안 되니 꾸준하게 저도 인상이 좋은 편이었지만 저도 거울 보고 나무 연필 갖고 이렇게 미소 전략도 저도 한 6개월 해봤어요. 확실히 좋아져요. 이제 그런 거지 뭐 쌍꺼풀 수술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억지로라도 다시 웃지 말고 그래서 그런 미소 전략을 시간 그런 거 학점 있잖아요. 매너 교육 같은 거 그런 교수님들한테 헬퍼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하는데 유의사항은 뭐냐면 먼저 분석하기 전에 그죠? 스와트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제품 또는 취업 대상을 정확히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일단 기록해보세요. 틀려도 좋고 연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워가면서 또 다시 쓰고 지우고 연필 다시 쓰고 그래서 세밀하게 서술한다는 게 중요하죠.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말을.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패하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안 되는 대로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명확히 안 되는 이유는 조사가 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하면 이제 명확해져. 그때 다시 또 연필로 지워서 명확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관련되거나 또 나에 대한 것은 관련 시장에 있어서 외부 분석에 의해서 자료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불명히 작년에 만약에 내가 승무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승무원에 취업한 선배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걸 간단하게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이런 친구 있어요. 나는 호텔에 근무하기 위해서 호텔에 자기소개를 썼는데 호텔을 자기소개서에 보내는 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호텔마다 경영 철학이 다 틀려요. 그럼 그 경영 철학을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 호텔에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어떤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 교훈이 있듯이 집에 가훈이 있듯이 회사에 사원이 있어요. 그럼 사원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 비전은 또 비전 짓이 다 돼 있어요. 호텔마다 또는 항공사마다 기업마다 우리 기업은 비전은 무엇이고 그래서 3년 안에는 뭘 할 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외부 분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도 기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 분석과 외부 분석을 명확하게 기업을 할 때는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네 가지를 잘 요인을 찾아보세요.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장점과 약점 그 다음에 이제 기회와 위협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나열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메일로 이제 나중에 보내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학생 포트폴리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본 사항도 기록을 하면서 스와트 분석을 요인을 작성해 보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메일로 주셔야 돼요. 좀 틀려도 좋으니까 되는 데까지 그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피드백을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양식에 보면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은 대기업은 어디가 로 하고 싶고 중소기업이라면 또 어디고 또 소기업이라면 어딘지 마지노선을 한 1차, 2차, 3차 해서 기업의 뭐 크기로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좀 한 서너 가지 되는 업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미션을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션은 행동 지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복하는 행동 지침. 난 잠이 많다. 그러면 잠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는 미션 일을 나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에 대한 행동 전략을 하나 쓰시는 거고요. 또는 장점을 내가 만약에 내가 취업하는 데가 어학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그 어학을 잘하게끔 유도하는 강점. 그죠? 지금 내가 토익이 800점인데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900점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션 3에서는 유협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요인. 요즘에 경쟁이 심하거나 취업이 안 될 때는 우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럴수록 나는 건강이 좀 약하다 그러면
하루에 30분씩은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보완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을 미션에다가 만들어서 하면서 최종 자기 작성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3x3로 위에 강점 5가지, 약점 5가지, 뒤에 5가지, 위협적인 요인 5가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일단은 나열을 해서 해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저한테 메일로 시간 나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좋고 연필을 써서 다시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메일로 보내서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스마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취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인을 적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